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주식 투자 성배인가 독배인가 오늘 연속으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물을 하늘 위에 쌓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또 하나 더 얘기했던 거는 행복은 오늘 현재 재산 상태가 아니라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미래가 나아진다는 것들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그래, 천국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그래도 우리 천국 가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세상 사람하고 틀린 얘기가 뭡니까? 그래, 힘들수록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가지 않냐. 그 마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제 너무 많은 시간을 갖고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할 얘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굵직굵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를 지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저금리란 말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 금리 몇 프로 줍니까? 2%밖에 안 줍니다. 3% 주는 데 없어요. 거기다가 이자 소득세 23.4% 떼고 나면 은행이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 올라가면 결국은 1억 맡긴 돈이 1년 후에 찾아보면 거의 똥똥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재산이 정식이 안 되니까 그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가든지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주식 투자 직접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이제부터 이제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주식 투자는 성배인가 예수님이 주는 거룩한 술잔인가 아니면 독이든 독배인가? 결론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배를 했죠.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안 하는가 좋은가를 오늘 8가지 큰 주제에 두면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 세상에는 부자가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요 잘생긴 사람이 억수로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잘생긴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수동 센사장은 잘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남이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미남은 미남인데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요. 한문으로 써보면 아름다울 미가 아니고 살미자입니다. 살미. 살미가 뭐냐? 밥 잘 먹는 남자입니다. 저는 하수동 센터 미남인데 어떤 미남이냐? 밥 잘 먹는 살미. 밥 잘 먹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 3가지 질문이 뭐냐? 세상에 우리 생각보다 부자가 적고 잘생긴 사람이 생각보다 적고 또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만치 그렇게 부자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부자 될 확률이 석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경제학과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되게 신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살면 빚 없이 아파트 한 채 딱 마련하면 거의 100점 만점입니다. 예. 그거 내가 좀 설명하고. 그러면 왜 첫 질문에 세 가지 잘못 이렇게 유머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만족. 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삶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뭐 퇴직을 하고 소득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놓아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결국은 사망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대주제에서 이 투자하고 관련 없는 것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 관련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은 욕심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대항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욕심을, 내 속에 자라는 욕심을 막아낼 수 있는 대항마가 뭐냐?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은 아는 만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00을 알면 100 아는 한도에서 판단을 할 거고 1000을 알면 1000을 아는 만큼 판단이 아는 게 많아지면 판단이 예리해지고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서운 욕심, 정말 무섭습니다. 이 욕심에서 다 출발하거든요. 결국은. 예.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 말씀,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말 이제부터 오늘 주제는 아닌데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만족. 다른 말로 하면 자족. 그리고 감사. 요것이 여러분 체득화되도록 계속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실제로 부자가 적단 말입니다. 1%도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낫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욕심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쫓아가지도 못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부자는요 거의 다 부모 유산에서 나옵니다. 제가 경제학과 정확합니다. 거의 부모 유산에서 나오고요. 나머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 비율이요 거의 90%는 부모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부모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자가 뭐 인생에 성공했다고 세상은 그래 몰아붙이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뭐 굵직굵직한 얘기 중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얘기할까요? 겉멋들지 말자. 겉멋들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겉멋들지 말자. 이게 무섭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겉멋 안 드는 선생님 연세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겉멋 잘못 들면요. 인생 종칩니다. 겉멋 안 들려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자, 다시 돌아올게요. 부자 될 확률은 크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제가 주식하기 전에,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전에 제가 그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선생님들도 무슨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 뭘 할 때는 꼭 주위에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부모님한테 물어본다든지 형님한테 물어본다든지 누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주위에 좀 배운 사람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야야 내 이거 할란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꼭 물어보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냥 뭐 자기가 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봤는데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뭐, 야, 내가 국수 가게를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그건 해도 된다. 적어도 10명 중에 한 5명 이상이 반대를 안 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단 하나, 10명한테 물었는데 거의 10명 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보는 직업에 대해서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야야, 내 도박해도 되겠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막 도박해서 뭐 쉽게 말해서 내 경마장에 가서 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스포츠 토토해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노름방 가서 노름하고 싶다면 여러분 친한 친구나 부모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내 다단계 하러 갈게. 다단계 하러 갈 테니까 요거 야 다단계가 거의 돈이 된다는데 한번 갈까 말까? 그래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 다 하지 말랍니다. 다단계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안 해줘. 자, 끝으로 3번째, 어머니야 아니면 친구야 아니면 누구야, 내 요번에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다. 해도 되겠나 하면요, 똑똑한 사람이든 누구한테 주식 투자한다면요 10명 중에 10명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질문한 사람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해가지고 될 일 같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날 사시미를 가지고 주식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위험해서 내가 안 가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듣고 주식 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저는요, 강사 렉처보다도 코치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뭐로 불러달라는 걸 좋아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래 부르는 거 싫어요. 왜? 내가 선생님의 인품도 없고 자질도 안 했기 때문에 난 선생님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단 코치를 좋아해요. 코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코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나서 주식을 할 때요, 만약에 주식을 할 때 제가 볼 때요, 주식을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할 때 1,000만 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1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로 하거든요. 100만 원 하자마자 옹팍 다 100만 원 꼬랐다. 그러면 자기는 막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게.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입니다. 무슨 투자를 하자마자 손실 가지고 다 날렸다면 그거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주식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처음부터 주식에서 막 완전 막 손실 납히면요,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들으십시오. 제가 1997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시카고 올스테이트 교육 연수를 마치고 그 회사는 너무 좋아가지고 교육 다 시켜주고 우리한테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제가 참 운이 좋아서 올스테이트, 미국 올스테이트사에 92년도에 황영조 스페인에서 마라톤 따는 날 있죠. 제가 시카고에서 그 하드락 카페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연수받고 마지막 온 데가 하와이에서 4박 5일 휴가하고 왔고 97년도 연수는요 마치고 라스베가스 가서 그 휴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딱 2군데예요. 하나가 라스베가스고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하나 라스베가스는 입이 딱 벌어져요. 정말 어느 정도 입이 딱 벌어지냐면 밤에 라스베가스 호텔을 투어를 해요.
지금 뭐 그때는 라스베가스 한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투어 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때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라스베가스 야경은요 워낙 밝아가지고 카메라 후라시를 안 터뜨려도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시저스 팰리스, 라이베리아, MGM 호텔, 오만 트레저 아이슬란드하고 돌면서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우리 그때 일행이 12명이 갔는데 딱 저녁 투어 딱 하고 호텔에 딱 들어갈 때요. 12명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 어떤 말로 못하는 충격이 온 거예요. 세상에 살다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말 안 하고 딱 있다 아침에 다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올 때 그때서 와 어제 너무 좋았다 하면서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최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 오늘 빨리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요지는 라스베가스가 그 도박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에 들어가면 바로 프론트로 안 갑니다. 반드시 카지노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카지노에서 하는 모든 거는 공짜예요. 술도 공짜, 담배도 공짜, 전부 다 공짜예요. 단 팁을 줄 뿐이지 전부 다 공짜예요. 두 번째, 시계가 없습니다. 카지노 안에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박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이 가이드가 우리들한테 첫날 딱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지점장님, 여기 라스베가스 오면 최소한 도박은 재미로 하고 한 20만 원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껏 즐기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 빈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4박 5일 중에 나머지 시간 거기 있던 12명이 돈 다 틀렸습니다. 돈까지 틀린 게 아니고 그때 현금 서비스까지 카드에서 다 찾아서가 거의 3,400만 원 다 꼬라삐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 꼴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가 진짜 완전 거지 된 거예요. 거지 되고 라스베가스에 오면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이드들이 제일 싫어하는 관광객이 어디냐, 라스베가스에 그 노는 관광객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돈 다 꼬랐죠. 잠 한숨 못 자죠 하니까 가이드 팁도 없고 짜증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라스베가스 그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가이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가이드가 알고 있은 거예요. 알고 있었죠. 여기 와가지고 도박하면 전부 다 쓰레기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애는. 그런데 이 애가 무슨 커미션을 받겠죠. 받더라도 우리들한테, 처음 온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긴장도 안 한 상태에서 더 도박을 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긴장도 안 하고 풀린 상태에서 하니까 옹창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가 진짜 양심적인 가이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가이드라면 그렇게 해야죠. 선생님, 여기 와서 도박하면 죽습니다. 절대 도박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도박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중에 12명 중에 도박하고 싶은 사람도 억수로 무서워서 도박을 했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틀려요. 거기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사실을 사실대로만 알려줬다면 우리 그때 일행들이 그렇게 쓰레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제 말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한 명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12명 일행이 전체다가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여기서 혹시나 이거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려면 하시는데, 여러분들 겁 안 먹고 하면, 사시미 칼을 딱 꽂고 안 하면 여러분 재산 날라간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정 주식을 하고 싶다면 정말 조심해서 해란 말입니다. 적어도 금액을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절대 안 넘어선다고 딱 다짐하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주식 강의를 할 때 겁을 확 주는 이유가 겁을 당해야만이 여러분들 그 재산 안 잃습니다. 자, 선생님,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한 5천만 원, 1억 원 직장인들이 지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연봉이 1억 돼도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도 같이 올라가요. 대리 있다가 과장되면요, 냉장고가요, 150리터에서 200리터로 늘어나고요, 차가 바뀌고 생활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30년 직장 생활 해가지고 거의 1억을 진 돈을 투자 잘못해가지고 1년 만에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 말 뜻 알겠죠? 그래서 번 돈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루저스 게임.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리를 다 없애는 게임이 루저스 게임인데, 그 루저스 게임이 해당하는 곳이 뭐냐? 바로 이 재테크 시장, 투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있고, 제 딸이 있으니까 제 딸한테 투자한다면 절대 못 하시고, 대신 우리 딸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다, 그건 나 오케이 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 보이소. 우리가 주식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주에 투자가 어디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하냐면요, 사실은 도박입니다. 도박과 주식은 내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도박은 크게 우리 말하는 노름방에 가서 도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도박 숫자보다 훨씬 더 큰 도박 숫자가, 그 산업이 어디냐면 경마장입니다. 경마장이고, 그리고 지금 토토 게임이라 스포츠 토토 게임 맞추는 거, 성패 맞추는 거, 여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인보정이 없었는데 옛날에 인보정이 있었어요. 금전 마치다가 금전 사고 나면 그 인보정을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사고가 좀치 안 일납니다. 제가 재직을 거의 한 25년 하면서 금융사고 난 걸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경우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기관에 들어올 정도면 사람이 엘리트예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공금에 손댈까요? 근데 공금에 손댄 사람을 내가 그 집을 찾아가 봤거든요. 직접. 가보면 똑같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합니까? 공금에 손댄 사람 딱 집에 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딱 가보면요, 집이 완전히 무너진 게 보입니다. 그래, 딱 가면요, 마누라나 집에 어른이 있으면 대번에 하는 소리 뭐라는 겁니까? 아이고, 나도 앉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막 잡아가든지 뭐 하든지 난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옵니다. 벌써 가정에서 손을 다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가정에서 그렇게 손을 든가 압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술이 있고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술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공금 안 훔칩니다. 그 뭐 때문에 공금을 손대는가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박과 투기입니다. 도박에 물려있든지 주식에 물려있든지 이 두 개만 걸려들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엘리트도 공금에 손을 댑니다. 그만치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현금, 공금 사고 나는 이유가 전부 다 깊게 들어가 보면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요, 주식 투자가,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요, 어떤 순서로 가서 망하냐면, 1년 동안 주식 투자가 전 재산 날리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가냐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한 11개월은 주식 직접 투자하다가요, 나머지 한 달이 4주니까 3주는 선물을 투자하고 마지막 1주는 옵션 투자가 다 날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옵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말하는 루저스 게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루저스 게임. 루저스 게임 뭐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성불을 하잖아요. 성불을 하는데 99번의 성공보다는 한 번의 실패를 막아라는 뜻이거든요. 루저스 게임. 왜? 이 한 번의 실패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99번의 성공을 다 잡아먹는다. 그만치 한 번의 실패가 전체를 잡아먹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고 그 세상의 이름을 루저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저스 게임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1986년도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터지잖아요. 우주에 올라가다가 터집니다. 터졌는데 그걸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엔진 오일링 하나 오일링의 손실 때문에 그 우주 왕복선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기가 참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고 엔진 안에 들어간 피스톤 안에 들어간 고무링 하나 때문에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못 때문에서 99번의 우주 왕복선이 터진다. 그게 루저스 게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 루저스 게임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거 루저스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돈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루저스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든 다른 건 실패해도 되는데 여러분 어렵게 모은 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하지 말고 직장인 생활하다가 끝나는 게 훨씬 더 좋다. 예. 괜히 모아놓은 돈요 한순간에 다 날라갑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요즘요 됐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예, 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그 60세 이후에 배웠던 은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당신이 앞으로 80세, 90세까지 사는데 지금 드는 비용이 대략 2억이 드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1억에서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천을 투자를 해서 그걸 세이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짓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뭐냐? 1억이 있다. 1억 5천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족해서 살아라. 왜 굳이 그 5천을 더 메꾸려다가 1억 5천까지 다 날리냐 이 말이죠. 60까지 살아왔으면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그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서서 노후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뭐 그거 하다고 그 5천만 원 더 벌기라고 안 하던 사업하다가 있는 돈 다 날리가지고 그래 되는 경우가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하나의 생각이 잘못돼서 해가지고 전체를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저스 게임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돈에 절대 실패하지 말자. 꽉 쥐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유명한 은행이라는 은행 중에 하나 베어링 은행이 있습니다. 베어링 은행이 1762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적어도 300년, 350년 전의 은행이었어요. 그 은행 최초 태동 때의 은행인데 이 은행이요. 나폴레옹이 넬슨 장군하고 나폴레옹하고 전쟁할 때 베어링 은행은 넬슨 장군한테 대출을 해줄 정도로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정도의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100년 이상 된 은행이 석 없거든요. 뭐 합병해서 뭐 그렇지만. 그런데요. 이 은행이 이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인데 이 은행이요. 1996년도에 싱가포르에 있는 닐릭슨이라는 베어링 은행 지점의 한 선물 투자가에 의해서 이 은행이요. 문을 닫습니다.
거기 은행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어링 사태라 해가지고 거기 문을 닫아요. 누구 때문에요? 한 명의 그 직원의 실수 때문에 그 엄청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때 일났던 손실이 13억 달러 손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면 1,560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어링 은행이요. 네덜란드에 여러분 아시는 ING 그룹의 1파운드에 팔립니다. 1996년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금융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닉 닐슨이라는 베어링 은행의 대표적인 선물 투자가였어요.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맡겨줬는데 이 사람이 1996년도에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고베 대지진이 1999년 1월 달에 일어납니다. 기억나죠? 그 고베 지진 일어날 때 닉 닐슨이 일본 니케이에 오른다 쪽에 올렸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니케이 지수가 5% 폭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닉 닐슨이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이걸 오픈을 못해서 감추고 이걸 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난 게 1억 13억 달러 손실이 나서 결국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거의 400년 전통의 베어링 은행이 ING 그룹의 1파운드에 팔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 세계 경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위대한 은행도 한 번의 실수가 그 은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은행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조심을 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행동 경제학에 이거 굵직굵직해서 제가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행동 경제학은 이 behavioral economic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제는 이겁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곧 내가 얘기한 왜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긴댔죠. 사람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심리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리 게임이 뭐냐? 심리학 경제, 쉽게 말해 비헤이블 행동 경제학이라는데, 이스라엘의 데니엘 카네먼의 유태인 그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히브리 대학교의 석학인데, 이분이 심리학 교수인데, 우리 월드컵에 했던 2002년도 때 노벨상을 받아요. 뭘로 하냐면, 전망 이론이라는 걸로 노벨 경제상을 2002년도에 경제상을 받아요. 전망 이론으로. 근데 이때 노벨상이 왜 조금 유수에 놓았냐면, 노벨상에서 경제학상을 심리학 박사가 경제학상을 받는 상이 이때가 처음이었답니다. 경제학상은 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노벨상을 받는데 이때 2002년도에 노벨상은 누가 받았냐면 심리학 다니엘 카네만이 심리학에 의해서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데니엘 카네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 사람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니엘 카네만이 그 자기 이론을 얘기한 게 거의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녹색 가운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라스베가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녹색 가운의 비밀. 녹색 가운이 뭔가 합니까? 병원에 가면 닥터들이 입는 게 녹색 가운이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요, 그 남자들이 입는 목욕 가운이 녹색입니다. 그린색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신혼여행은 우리나라는 신혼여행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 가잖아요. 미국은 신혼여행 가면 어디로 가냐면 라스베가스 갑니다.
전부 다 신혼 관광객들이 다 와요. 그게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 이 푸른 가운의 푸른 목욕 가운의 비밀이 1997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네바라스카에 있는 두 이쁜 신혼부부가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온 거예요.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신혼여행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앉아 이제 자고 내일 앉아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목욕하고 온 거예요. 저녁에 샤워실에 가서 씻고 딱 목욕 가운 입고 잘났고 딱 하는데 뭐가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 보니까 1달러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에 그 슬로트 머신 이런 데 할 때는 코인이 있거든요. 돈이 아니고 코인이에요. 1달러. 1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0원, 1,200원인데 그게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이걸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내려가 가지고 막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 애가 그 녹색 가운을 입고 내려간 거예요. 플로어에. 그러니까 새 신부가 여보 어디 가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1달러가 있어서 내려가서 그거 좀 하고 올게. 그래 내려간 거예요. 그 내려가 가지고 이 애가 슬로트 한 게 룰렛 게임이라고 있어요. 뺑 돌면 공이 돌아가 가지고 그 위에 딱 맞추면 그 돈을 받는 게임이 룰렛 게임이라고. 이 빙 이래 영화 보면 나옵니다. 이 휠이 도는데 한데 이 애가 몇 세대 걸었냐면 17에 걸었대요. 17에 그 1달러가 딱 했는데 걸렸어요. 그래 그 돈을 또다시 17에 걸은 거예요. 그래 팍 돌다 보니까 딱 멈췄는데 어디 멈췄다? 17에 또 걸린 거예요. 와, 2번 연속 걸렸죠. 또 쫙 가가지고 또 그 돈을 다 두 번째 딴 돈을 어디 했냐? 17에 또 걸은 거예요. 돌았는데 또 17이 된 거예요. 3번 연속이 되고 4번째가 딱 됐는데 또 걸린 거예요. 그때 4번째에 걸렸을 때 그 돈이 6번째 그 연속으로 해서 이제 17에 걸렸는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인데 6번째 1달러가 얼마로 커졌냐면요. 2,500만 불이 된 거예요. 2,500만 불. 300억. 연속으로 1달러가 7번 17의 번호를 6번에 연속 딱 되니까 이게 얼마까지 됐냐면 2,50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쩌겠어요? 근데 이 신랑이 이 또 돈을 또 17에 또 걸어빈 거예요. 에?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도박쟁이 플로우 총 매니저가 나타난 거예요. 스탑! 지금은 이 돈이 2,500만 불이 걸어서 17에 걸리면 우리 호텔에서는 돈 줄 돈이 없다.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 이 신랑이 그 돈을 가지고 4층에 있는 자기 룸에 간 게 아니고 그걸 타고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어디로? 그 유명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간 거예요. 가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목욕 가운을 입고 간 거예요. 기가 찬 거는 꼭 목욕 가운을 입고 라스베가스에 그 시저스 팰리스 가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떼거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 이 사람이 얼마에 또 걸었을까요? 어디에 걸었을까요? 17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 이제 룰렛이 또 돌아간 거예요. 그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습니다. 17에 걸렸어요. 그 역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놓았던 돈이 얼마냐면 13억 달러입니다. 13억 달러면 우리나라 1조 5,600억입니다. 걸렸어요, 이게. 연속으로 해서 7번 연속이 돼가 13억 달러까지 간 거예요. 벼락 부자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가, 이 신랑이 처음 원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1달러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전은 1달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온 거는 13억이 들어와 있는데도 달러인데 거기서 안 멈춘 거예요, 얘가. 이 13억을 또 그런 거예요. 했는데 이게 유수값이었어요.
이 룰렛이 돌아가지고 그게 17에 딱 떨어진 게 아니고 18에 떨어진 거예요. 18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대요. 1시간 반이야.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방에 올라가니까 자기의 신부가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나 잠시 밑에 도박하고 왔어. 얼마 꼬라서 하니까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1달러밖에 안 꼬랐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커네만 교수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은 어렵게 번 돈은 귀하게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이런 심리 때문에 돈의 이중 잣대 때문에 절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번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힘든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쉬운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저축으로 안 가고 다 소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투자를 해서 얻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 behavioral economy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사람이 심리전에서 투자를 하면 절대 이익을 못 버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니엘 커네만의 이 이론인데 이겁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신 분 있습니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듣는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파는 걸 매도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데 사실은 투자는요 어디서 결정되냐면 매수에서 결정납니다. 뭐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살 때 저가에만 사면 무조건 매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매수를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저가에만 매수만 딱 됐다면 매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종목이 1000개 중에서 오를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을 한다 안 한다는 어디서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입에서 타이밍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주식을 조금 안다고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주식의 성패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매수에서 나온다. 저가 매수.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전 세계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 주식 투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브레시랍니다. 브레시. 따라합시다. 브레시. 브레시가 뭐냐? 앞에 약자를 딴 거 buy BL, buy low and sell high라는 말이야. 그게 브레시거든요. 그게 무슨냐? 매수할 때는 헐게 매수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브레시. 이게 주식 투자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주식이 올라요. 벌써 이익이 났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익이 15,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이 났단 말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이익 실현으로 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고 있겠습니까? 자, 들어보죠.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지금 현재 15,000원에 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팔면 5,000원의 이익이 남잖아요. 자, 5,000원의 이익을 남는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니다, 좀 더 들고 있겠다. 들고 있으면 15,000원이 20,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내가 산 10,0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막 이익 보고 나 빠져나오겠다. 두 번째 경우는 아니다. 내가 좀 더 들고 있어서 20,000원까지 갔을 때 내가 팔겠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20,000원까지 들고 있다가
이쪽을 선택하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샀던 만원 이하로도 떨어져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실나지요. 예? 손실나지요. 예.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요, 이익이 나면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빕니다. 만 원짜리 샀는데 15,000원이면 15,000원에 팔아가 5,000원을 이익을 확보를 해빕니다. 이해하겠죠? 대부분 그래 해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8,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손실이 났어요, 벌써. 그러면 1번, 그냥 8,000원 손실이 났으니까 여기서 내가 팔고 2,000원 손실 넣어서 막 손해보는 걸로 끝내겠다 하는 사람. 2번, 아니다. 좀 더 들고 있으면 10,000원으로 다시 회복돼서 원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8,000원이 더 떨어져서 5,000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요 두 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10,000원이 8,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아비면 2,000원 손실이 납비는 거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다시 10,000원까지 회복이 돼서 손실을 안 보든지 아니면 8,000원 이하로 더 떨어져서 더 큰 손실을 본다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요, 사람은 안 팝니다. 8,000원 손실이 나면 안 팔고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왜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본전 차지를 넣고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사람은 절대 주식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설명할게요. 주식은 실제로, 자, 제가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때가 2008년인가 제가 현대문화센터 주식 강의를 할 때, 그때 워크숍에 온 사람이 한 8명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기아차가, 지금 기아차가 내가 어제 그날 보고 왔는데, 지금 뭐 한데, 제가 그때 있을 때 기아차가 18,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워크숍 하는 그 7명이 자, 다 같이 삽시다. 내가 리더니까, 제가 강사니까 내 믿고 사고 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 오면 내가 팔아라 할 때 파십시오.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혼자 하면 불안해서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샀어요. 그 매입 단가가 18,500원 주고 기아차를 샀어요.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기 9,000 얼마였어요. 9,200원인가 그랬어요. 예, 9,000 얼마짜리. 만 원도 안 했어요. 그거 보면 2010 몇 년입니다. 그랬는데 9,000 얼마짜리를 샀는데 이제 워크숍이 3개월이면 끝났거든요. 끝나더라도 내 허락 받지 말고 팔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거 워크숍 비용을 내가 뽑아주려고 그래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8,500원짜리 주식이 제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4,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내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제가 다 보여줄게. 그 수익률이 200 몇 프로 났는데 그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따라왔던 8명은 내하고 같이 내가 팔아라 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28,000원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8명이요. 다 팔아빈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팔은 거라. 그 8,500원, 그, 진짜, 그거 8,500원 샀는데 사실은 2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에 팔았는가 합니까? 예? 제일 잘 팔은 게 1,200원에 팔았어요. 대부분 9,500원에 다 팔았어요. 9,500원에 팔았고,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 12,000원에 팔았고, 나는 2만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주식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이다. 근데 지금 이 호가가 100원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1,100원, 1,200원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10,000원짜리가 한 10만원까지 올라간다 칩시다. 그냥 대부분 사람은 이거 들고서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이익이 나면 빨리 이익 실현한다고. 그래서 보통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보통 1,500원, 11,000원까지도 못 가요. 한 1,500원, 11,000원 되면 다 팔아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이익을, 그러니까 100을 볼 이익을 5에서 2익으로 끝내줍니다. 큰 이익을 못 봐요. 못 견딥니다. 이익이 생기면 숫자 계산하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 이 종목을 잡았대도 사실은 만 원짜리 종목이 10만 원 간대도 사실은 2만 원까지 못 가요. 아까 그 이론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만 원짜리다. 이게 9천 원 떨어지면 팔 것 같습니까? 못 팝니다. 못 팔고 들고 있다 보면 이게 거의 휴지 조각 돼요. 저거 하고 싶어서 안 되지. 그래서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때에 주식을 시작하느냐? 주식을 시작할 때요. 첫째, 시간이 있으면 주식을 합니다. 바쁘면 주식을 못 해요. 두 번째,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 이제 퇴직을 한다. 퇴직을 하는데 지금 내 소득이 300을 벌다가 퇴직을 하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부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붙잡혀 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을 하면 보통 어디서 하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혼자 골방에 갇혀서 해요. 갇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만 지나면 사람은 밖에 나가서 공기도 쉬고 친구들하고 얘기들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한 달만 지내비면요. 사람이 지 생활을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앉아 조금 버는 그 돈으로 그 재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의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래 권유하는데요. 내가 실명은 못 밝히겠습니다. 못 밝히겠는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 주식 워크숍을 하고 할 때 제가 주위에 조금 특강을 하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지 사실은 이분들 할 때는 절대 안 밝힙니다. 혹시나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이 주식을 하는데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제 얘기 꼭 가슴에 멍심하고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혼 도장 딱 갖다 주고 갖다 대놓고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계속 주식하면 이혼할 거다. 그렇게 겁을 줘서 안 하면 당신 새끼 다 날아갑니다. 그 집안이 완전 폭삭망합니다. 도박이나 주식이 똑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도박을 10년 하고 주식을 10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합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분들이 돈을 얻으려고 10년 동안 도박하고 주식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자기 잃었던 돈을요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잃은 금액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 찾으려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깊게 들어가요. 제가 체험 젊을 때 예. 체험행기인데 주식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앞뒤도 모르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조금만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마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의 온도를 좀 알아요. 이 사람 지금 주식 초기 했던 사람이다 하면 딱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다리를 딱 담근 사람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벌써 두 다리가 다 들었으면 그 암만 얘기해도 귀에 안 들려요. 제가 한번 여행을 갔더만 어떤 부부인데 내 나이 또래예요. 회사 퇴직하고 앉아 참 생활 잘 하신 부부인데 지금 뭘 하냐? 주식을 딱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그날 번 돈을 가지고 지금 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를 딱 해줬는데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줬는데 끝나는 데까지 나를 피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커피한데 내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제 친구를 이 부산 서면에서 저녁에 어떤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야 잘 있었나? 이름은 내가 안 밝히고 잘 있었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에요. 내가 물어봤죠. 니 뭐하노 하니까 이 애가 뭐하냐. 내 요새 정권회사 안 다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 우리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그 아가 정권회사 갔다는 소식을 내가 못 들었거든요. 그 아가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흘러가는데 그 아가 정권회사에 다닌다 아이가 할 때 내 딱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요 스마트폰을 안 하고 그 객장에 가서 전광판 보고 투자를 하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1층에 객장, 2층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 2층에 전광판에 아주 좀 돈이 많고 그 투자를 오래 한 사람한테 방을 하나 줘요. 그 안에서 해라고 VIP 좀 대접하는 그렇게 이어주거든요. 그 명함도 그렇게 하나 파줘요.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아가 벌써 객장 2층에서 사무실이 있다고 그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애한테 제가 야야 너 주식 하지 마라 하면 그 애는 귀에 안 들립니다. 벌써 떠나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애가 나 요새 정권회사 다닌다 이가 하면서요. 딱 1초 후에 그 애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완전 쓰레기 된 모습이 딱 뜨는 거예요. 진짜. 술먹어 막 하다가 니 뭐 하는 좀 딱 보는데 내 주식 정권회사 다닌다 이가 하는데 그 뒤에 그림이 완전 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때가 2000 한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후로 6년 만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혼 다 하고, 자기 부모 재산 다 날리고, 자기 공무원 그 돈 다 날리고, 아예 처음부터 개망난이로 살았다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어쩔 수 없이 밀어줍니다. 부모하고. 그 나이인데. 그렇죠. 그리고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실합니다, 제. 어디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본 최고의 투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에 모니터가 4개가 있을 정도였고 6년을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장이 결국은 2,000포인트 넘고 3,000까지 올라가는 이 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장이 이렇게 좋으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여보 누구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여자 눈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우나에 가서 얘기를 이래 뚝뚝 하다가 그분은 나를 모르다가 제가 3년 전에 내가 옵션 내재 가격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하 사장님 옵션 내재 가격을 어찌 압니까 하는데 그 옵션 내재 가격은 진짜 투자가들이 꾼들이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거래 이런 용어들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옵션 내재 가격 알파, 베타, 감마, 로우 가격을 해가 계산한 수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래는 그때부터는 아이고 하 사장님 저 못 봤다고 했는데 서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토요일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나간 거예요. 왜? 여러분들 크만치 전문가들 이거 못 견디냅니다. 자 얘기할게요. 10만 원 투자할 때 하고요 100만 원 투자할 때 틀립니다. 100만 원 투자도 1000만 원 하면 조금 일반인들 좀 후들립니다. 이 금액이 커지면 이익 날 때도 커지면 이익을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이 난다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0만 원의 이익도 100만 원의 이익도 나지만 잘못하면 100만 원 손실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커질수록 이익보다도 손실 날 때 사람이 감당을 하기 힘든데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투자를 하면요
일반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는 심리적으로 강한 프레서 못 견딥니다. 1억 이상 투자를 하면 뭐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이렇게 하면 1억이 한 5억까지 미수를 써비면 그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1%만 해도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다. 저는 얼마까지 투자했냐는 절대 얘기 안 하지만 그 정도 이상을 보면 심리적으로 못 견딥니다. 제가 말한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지금 2022년 아닙니까? 2020년 11월 2일 날 죽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꼬그라졌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2, 3일 있다 죽은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주사위는 그거지만 주사위는 스트레스 과도로예요. 나이가 몇 살이 62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소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앉아 손실이 나고 물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패닉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냐. 쉽게 말해서 내가 젊은이나 그 앞으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자기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기 본업에. 자기가 뭐 비용사다, 뭐 식당이다, 뭘 하면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면 최소한 자기 어깨에서 3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3위 안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식당을 해도 짜장면 가게도 3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미용실을 해도 3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퇴직을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3위 안에 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있습니다. 제가 이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따서 얘기하지만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드워크, 하드팅크, 임프루먼트.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드워크. 최대한 일의 시간을 늘려라.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려면 하루 8시간 일해가 안 됩니다. 보통 하루에 12시간, 최저 12시간 일을 합니다. 일의 양을 늘려라. 두 번째, 하드팅크. 생각을 깊게 해라. 여러분,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일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일은요, 머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은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보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결국 머리로 일을 하거든요.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임프루먼트가 뭐냐? 개선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 생각을 12시간 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개선을 시키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1등이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1등을 못 하냐면 첫째, 근무 시간이 너무 적고 두 번째,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세 번째, 개선을 안 시켜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도 3년에서 4년만 대비를 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 어깨에서 3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10년이 돼도 전문가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만 더 결론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투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길은 어떤 경우든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사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리면 헛방이고 아무리 뭐 별거 아닌 직장에도 거기서 자기가 진짜 혼혈을 정신을 다해서 거기서 10년만 있으면 거기서 전문가가 되면요. 그 업계에서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하드워크, 하드팅크, 개선, 임프루먼트에다가 하나만 더 밑에 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부지런하자. 둘째, 성실하자. 셋째, 정직하자. 넷째, 겸손하자. 여기 7개만 딱 매치되면요. 어디 나가도 이깁니다.
여러분 인재는요 서울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공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 인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현재 하는 일을 보면 하드워크하고 하드팅크하고 개선을 시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하버드대 서울대 공대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포항공대. 그 말은 그 껍데기에 들어가 보면 진짜 인재는 뭐냐? 하드워크, 깊게 생각하고 개선을 시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면 이 7가지가 되면 아프리카를 가든 히말리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짧은 시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남는 데서 내가 조금씩 이 주식 투자를 하자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부자가 되면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이라도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돼요. 내 것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조금 미안합니다. 직업은요, 사람 살리는 직업이 있고 사람 죽이는 직업이 있는데 사람 죽이는 직업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 사기치는 거, 예? 고급 술집, 요런데 돈 될 것 같죠? 나중에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직업을 하고 두 번째,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는 직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직업에서 자 보세요.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는 직업인데 두 번째, 이게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개선시키고 집중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보는 어느 순간이 딱 되는데 이 사람이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정직하죠. 겸손하죠 하면요. 3, 4년만 되면요. 딱 드러납니다. 내 밑에 직원 와도 그런 애들이 없지만 한 명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제가 결론 맺을게요. 지금 금수저, 흑수저 시대라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너무 지금 패배주의 있지 않습니까? 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IMF 때 금융계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장이 와서 딱 하는 말이 지금도 아직도 내 가슴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대의회의장에서 10시 반에 우리 전 지점장들, 부산 지점장들 다 모아놓고 그 사장, 누구 사장이 카랑카랑 목소리로 하는 말이 딱 기억나는데 아직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너희들 IMF 핑계대고 고객 수신고 빠지는 거 내 용납 못한다. 너가 만약에 IMF 핑계대고 고객 수신이 빠지면 너희들 뭐가지 되는 줄 알아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IMF 핑계대지 마라. IMF 이전에 더 힘든 일 더 많았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는데 그때 다 살아날 놈은 다 살아남았다. 죽을 놈은 죽지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으니까 너가 요 IMF 핑계대고 수신고 날리면 너 죽는다. 그 말 할 때 맞습니다. 우리 지금요 죽는다 해도요 지금보다도 여러분 살아왔던 우리 선생님 세대가 훨씬 더 위험했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벌라하지 말고 조금 3년을 보고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할게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요셉이 저거가 잘해서 대부자가 됐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그 대부호가 자기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바로 서면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그걸 강시해서 오늘 있는 말씀 좀 잘 새겨보시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